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SK바이오팜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 시간에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을 잡는 것에 있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 그 기준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가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중요한 자리를 몰라도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 자리는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기준이 따로따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 자체가 없고, 근데 나는 그런 기준을 모른다 라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데 홀딩하고 그거는 좋지가 않아요. 알 수 있던 모르던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흐름을 좀 보면 기관과 외인, 기관과 개인에 대한 이 수급의 변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외인 쪽에서보다는 개인과 기관의 거래량이 오가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죠. 개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 또 이런 내용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매수했다라고 해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간마다 어떤 주체가 상승을 이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관이 확실히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줘야지만이 종목 자체의 이 가격대가 올라간다라고 분명히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만약에 그냥 수급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관이 들어오는 게 좋겠냐? 그렇죠. 기관이 들어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외인이 들어오는 것도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제 말이 맞고 틀리고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그런 유치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수급상에 이 자리, 이 박스상에서는 개인, 이 박스에서는 기관, 이 박스에서는 외인, 이렇게 수급을 확인하는 방법만 알 수 있다면 어떤 수급이 어떤 자리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수급이 누가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분명히 기관 쪽에서 움직여준다, 또는 외인이 매도를 안 해주고 이렇게 받쳐주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 자, 보겠습니다. 시간에 그래도 좋은 자리를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0.78% 상승 이후에 살짝 눌렸지만 그래도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대체 뭐냐? 지금 이후에 물론 지금 여기서부터도 안착을 해줬죠. 안착을 해줬지만 실질적인 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잡아드린 내용 분명히 확인되셨죠? 제가 이제 주봉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전에서 말씀드린 또 이 전전 내용,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이 기준은 한참 전에 제가 설정해 드린 내용, 그러니까 이 전의 영상들을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쪽과 외인의 수급, 물론 여기에서 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에 개인보다는 일단 이 기준 자체에서는 기관과 외인이 상승을 시켜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줬을 때 또 외인이라든지 개인이 상승을 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돌파가 기관과 외인 쪽에서 같이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개인이 돌파를 해서 개인이 돌파시켜 놓고 안착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또 개인이 또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지금 예상을 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내일 확인을 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모습에서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어,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일단은 그냥 말씀드려보면 제가 이제 설정해드린 이 자리를 지지해줬죠. 반등 나와주고 지지해주고 돌파가 나와서 상승시켜주고 그리고 이후에 박스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을 때에 못 간다가 아니라 상승을 하면 분명히 눌리는 게 있고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지그시 그러니까 상승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그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분석과 제 의견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보시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도 5일선 안착 이후 그리고 5일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갭 상승을 시켜주면서 21선 안착 21선 지지 그리고 상승 이렇게 보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분석하는 것과 이동평균선을 분석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냥 과거의 이런 차트를 가지고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이동평균선과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이 맞다 틀리다 그다음 누구 말이 맞다가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적용시키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평선을 안 보느냐 그렇지 않죠. 제가 보는 기준자리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동평균선까지 같이 더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기준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평선을 같이 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5일선에 대한 지지와 반등, 21선 지지와 반등, 그쵸? 그 위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뭐 어떠한 매물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동평균선만 본다라고 하면 이전의 모습보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런 모습보다는 훨씬 좋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자, 그러면 내일 이게 상승을 하겠느냐? 자, 이렇게 만약에 질문 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일단은 확인을 하는데 그냥 확인, 뭐 올라간 다음에 확인, 그 뻔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대해서 안착을 하느냐를 봐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착을 하지 못한다. 그럼 당연히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항이 생긴다라고 하면 다시 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저항이 생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냐 저항을 받고 이렇게 그냥 바로 빠지느냐 아니면 저항받고 다시 저항을 돌파하려는 시도 이런 모습이 나오느냐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제가 한번 라인을 하나 설정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음봉을 하나 설정을 해 볼게요. 이게 지금 19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 19만 원에 대한 여기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이제 지켜봐야 되느냐 지지가 뭐고 그 다음에 밀리면 뭐가 안 좋냐 그냥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지지라고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만 밀리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밀린다라고 해서 어떻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밀리면 그냥 저항이 한 더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습을 예상을 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를 지지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 당연히 이 자리를 돌파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그림이겠죠. 그리고 나서 돌파 이후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지 다시 저항을 받는지 이런 모습을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밀렸을 때에 어떻게 여기에서는 밀렸을 때는 그냥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 꼬리를 한번 볼 것 같아요. 이 자리. 그러면 18만 3천 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 자체를 유지해주고 반등이 나오느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밀리면 21선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보는 자리는 18만 3천 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 자리를 지지하느냐 이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이후의 안착, 상승을 못하고 저항받고 빠졌을 때의 지지하지 못하고 빠졌을 때 다음 자리 지지하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좋고, 지지했을 경우에 안착을 해주느냐, 안착 이후에 또 여기를 저항이 생기느냐, 이러한 단계별로 봐야지 자 지금부터 20만원 30만원 간다, 지금부터 15만원까지 빠진다라는 얘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 주식이라는 게 가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라는 것은 대충은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가격대가 어디 위로부터 가느냐 밑에부터 찍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 우회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 밑에 자리를 체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네, 어떤 자리부터 간다, 어디를 찍어야지 된다라고 지금은 위아래로 크게 잡을 필요는 없고, 지금 단기적으로만 일단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내일 어떤 모습이 있을지 또 지켜보고 내일 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일단 좋은 그림이다. 이거를 어떤 모습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